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아름다운 들판 한가운데 장미 정원으로 유명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티에리라는 작은 소년이 살고 있었다. 티에리는 부모님과 함께 농장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에 흥미를 느꼈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아침 티에리는 마을 중앙에 있는 큰 연못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잔잔한 물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신 반짝임을 만들고 있었다. 티에리가 연못 주위를 걷고 있을 때 그는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을 발견했다. 그 장미꽃은 다른 어떤 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었다. 티에리는 그 장미에게 다가가 향기를 맡으며 말을 걸었다. 안녕, 아름다운 장미야. 너는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자 놀랍게도 그 장미가 대답했다. 안녕, 티에리.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 티에리는 깜짝 놀랐지만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는 장미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했다. 장미는 티에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나는 오래전 이곳 왕국의 왕비였어. 왕비였던 시절 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았지. 하지만 어느 날 질투심 많은 마녀가 나를 아름답다고 부러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저주해서 이 아름다운 장미로 만들어버렸어. 그녀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저주를 내렸어. 티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그럼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니 이제 마녀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거야? 티에리가 물었다. 장미는 슬쩍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아니야, 티에리. 내가 내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어줄 때까지는 저주가 풀리지 않아. 그래서 티에리는 장미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장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티에리의 진심 어린 말과 장미의 아름다움을 보며 점차 믿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장미의 이야기를 믿자 마법같이 그 장미는 다시 아름다운 왕비로 변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잔치를 열어 왕비의 귀환을 축하했고 티에리는 그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왕비는 티에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 덕분에 난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었어. 내가 내 이야기를 전해준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지. 앞으로 너에게 무한한 축복이 함께할 거야. 티에리는 감사의 인사를 받고 자신의 호기심과 용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티에리와 왕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그 장미 정원은 더 이상 마법의 저주가 아닌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신데렐라라는 이름을 가진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후 신데렐라는 계모와 2명의 이복 언니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계모와 이복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무척 괴롭혔어요. 그들은 신데렐라에게 힘든 집안일을 모두 맡기고자 신들은 매일 파티와 사치스런 생활을 즐겼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의 왕자가 화려한 무도회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마을의 모든 여자를 대상으로 한 초대장이 발송되었죠. 이 무도회는 왕자가 신부를 찾기 위한 자리였어요. 계모와 이복 언니들은 신부가 되기를 열망하며 최고로 아름다운 옷과 장신구로 치장했어요. 그러나 신데렐라에게는 무도회에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갈 수 없어서 너무 슬펐어요. 그녀가 울고 있을 때 요정 데모가 나타났답니다. 요정 데모는 신데렐라의 착한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돕기로 했어요. 요정 데모는 신데렐라를 마법의 지팡이로 멋진 드레스와 유리구두로 변신시켰어요. 또한 호박을 마차로 생쥐를 말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요정 데모는 자정 전에 집에 돌아와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죠. 자정을 넘기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신데렐라는 무도회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고 밤새도록 함께 춤을 췄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자정이 다가오자 신데렐라는 급하게 무도회를 떠나야 했어요. 도망치던 중 한 짝의 유리구두를 떨어뜨리고 말았죠. 다음 날 왕자는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 나라 전체에 유리구두를 맞출 수 있는 여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계모와 이복 언니들도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지만 그들의 발에는 맞지 않았죠. 결국 왕자는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고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어보았는데 꼭 맞았어요. 그렇게 왕자는 신데렐라가 바로 무도회에서 만난 그 여자임을 알았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궁전으로 데려가 결혼을 했고 신데렐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계모와 이복 언니들은 그 후로도 변함없이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해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곳엔 빅토르라는 젊고 가난한 화가가 살고 있었다. 빅토르는 예술을 사랑했지만 그가 그린 그림들은 잘 팔리지 않았고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이웃에 살고 있는 소녀 루이스였다. 루이스는 꽃집 딸로 항상 밝고 생기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루는 빅토르가 세느강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그를 불러 세웠다. 할머니는 힘겨운 표정으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다. 빅토르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도와주었고 할머니는 그에게 고맙다며 자신이 특별한 꽃의 씨앗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 꽃은 행운의 꽃이라 불리며 꽃이 피면 주인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이 있었다. 빅토르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씨앗을 받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매일 꾸준히 물을 주고 보살폈다. 몇 주 후 마침내 작은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꽃이었고 점점 더 화려하게 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빅토르의 화실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저명한 미술 갤러리의 큐레이터였다. 큐레이터는 우연히 빅토르의 그림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의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빅토르는 너무 놀라워서 말을 잇지 못했다. 큐레이터는 빅토르의 여러 작품을 고르고 모두 갤러리에 전시하기로 했다. 갤러리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빅토르의 그림들은 큰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극찬했다. 그는 순식간에 유명해졌고 그림은 높은 가격에 팔려나갔다. 그는 드디어 재정적으로 안정되었고 자신이 꿈꾸던 작업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빅토르는 자신을 도와준 루이스에게도 감사하고 싶었다. 그는 루이스의 꽃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녀의 도움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장미를 선물했다. 루이스는 빅토르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두 사람은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다시 빅토르를 찾아왔다. 그녀는 빅토르의 변화에 크게 기뻐하며 그가 성취한 모든 것은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축복을 내렸다. 할머니는 사실 행운의 꽃은 아무런 마법도 없으며 오직 믿음과 성실함이 진정한 행운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빅토르는 할머니의 말을 깊이 새겼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예술을 발전시키며 신뢰와 성실함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그의 이야기는 파리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빅토르는 위대한 파리지행으로 기억되게 되었다. 이후로도 파리의 거리에는 빅토르의 작품이 가득하며 그의 전설은 조용하게 하지만 영원히 살아남았다. 그가 추구했던 아름다움과 성실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깨우침을 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클레망스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늘 궁금한 것을 찾아다니고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며 과일을 키우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마법의 힘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레몬 나무였어요. 매년 여름이 되면 클레망스는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모아서 과수원에서 열리는 레몬 축제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는 이 축제는 마을의 큰 행사 중 하나였죠. 그런데 어느 해 축제를 앞두고 마법의 레몬 나무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의 잎이 누렇게 변하고 열매도 자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클레망스는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은 나무를 치료할 방법을 모르셔서 클레망스는 직접 해결책을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는 노르망디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알려진 마녀 루시엔느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많은 이들이 루시엔느 할머니를 두려워했지만 클레망스는 그 어떤 소문에도 굴하지 않고 곧장 산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숲을 지나 몇 개의 산을 넘은 클레망스는 마침내 루시엔느 할머니의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호기심 많은 소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은 할머니는 의외로 친절했어요. 클레망스는 상황을 설명하며 레몬 나무를 살릴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법의 힘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순수한 마음으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사랑하는 이에게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소원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셋째, 자연과 동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클레망스는 할머니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소녀에게 필요했어요. 사실 그녀는 마을의 소년 피에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죠. 피에르에게 다가가 진심을 전한 클레망스는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피에르는 그녀의 진솔함에 감동하여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미션은 축제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클레망스는 자신의 욕심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우선 생각하며 축제를 준비해 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클레망스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클레망스의 일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과수원의 동물들과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에게 먹이를 챙겨주거나 나무와 꽃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였죠. 그렇게 세 가지 미션을 모두 수행한 날밤, 클레망스는 오래된 레몬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나무는 점점 푸르러지며 금방이라도 열매를 맺을 듯 활기를 띠었죠. 그리고 마침내 평소보다 더 큰 레몬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법의 레몬 나무는 다시 한번 온 마을에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었어요. 그해의 여름, 레몬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클레망스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새로운 전통을 세웠어요. 매년 축제 전날마다 클레망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데 있다는 교훈을 되새깁니다. 클레망스의 모험은 이렇게 끝났지만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남긴 사랑과 배려의 씨앗은 오랫동안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레몬 나무도 여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 맛과 향은 마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